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성욱입니다. 넘버원 대표 박승식입니다. 달성 박사 아닙니까? 뭐 두 개를 하시죠. 뭐 달콤 발사를 할 때도 있고. 오늘 검은 옷은 아니고 흰 옷 처음 보는데요. 자꾸 블랙만 입으니까. 블랙은 아닙니까? 그래서 화이트도 입으라고. 그래서 화이트. 블랙, 화이트, 회색. 회색. 그러니까 세 가지만 생각. 색깔을 좀 단순하게 입는 걸. 그렇죠. 나는. 원래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옷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나는 모든 걸 단순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모든 게 좋아. 단순화시키니까 복잡한 게. 내가 너무 복잡해. 네. 사는 것도 복잡더라. 자, 오늘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네. 오늘은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요즘 세금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세금하면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뭐 분양권에 관련된 뭐 물어보는데 제가 뭐 세금 박사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오늘 우리 달천 박사님이 세법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에 왔는데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뭐 세금에는 종류가 많죠. 뭐 취득세, 그 다음에 뭐 보유세, 그 다음에 뭐 양도세 되는데, 자, 오늘은 그 많은 세금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부분을 오늘 달천 박사님 모시고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세대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세대는 1세대가 비과세 된다는 뜻인데, 그럼 세대는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취득세 세대하고 예. 그 양도소득세 세대는 조금 다른 게. 또 틀립니까? 다르죠. 취득세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 중에 가족이라면 또 누구냐 하면 세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된 가족. 그 다음에 입양을 통해서 가족. 이게 그렇죠. 가족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인데, 예. 제 박사가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고, 예. 내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나이가 30세가 넘었으니까 예. 세대 분리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내가 집이 하나 있고 아버지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럼 내가 아버지 밑에 들어가면서 그냥 동사무소 아버지 집 주소 넣으면 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세대 분리를 시켜달라 합니다. 어. 일정한 요건이 돼야 되겠죠. 세대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뭐 소득이 있거나 세대 분리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분리 요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충 그렇죠. 만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 결혼했거나 이혼한 경우. 결혼하고 이혼한 경우 일정 소득, 주민소득 일정 소득이 이상인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70만 원. 70만 원 이상 네. 정도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이 된다고 하면 요건을 갖춘다면 세대가 분리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분리했을 때 원래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 네. 아버지가 집 있고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삽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에 하나 사면 지금 몇 프로 내야 돼요? 지금 3주택이 되잖아. 3주택이니까 8% 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세대 분리 때 했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중년농장 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안 나오잖아. 내가 세대 분리 시켜놨으니까. 그렇죠. 안 나오죠. 안 나오지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이잖아. 예. 주민등록상에 내가 없지요? 예. 엄마하고 아버지밖에 없잖아. 같은 집 살고 있는데 상관. 분리돼 있네. 그 양도세가 다른 게 있는 거야. 아파트는 분리가 안 되잖아요. 아파트 아니, 안에서는 세대 분리를 시킬 수 있지. 아파트 살아도 그러니까 세대 이거는 분리 되네요. 제 박사가 지금 뭐냐면 어. 거주의 개념하고 동일한 세대. 거소의 생계를 같이 하는 양도세 개념하고 또 틀린 취득세 개념 달라. 취득세는 거주하고 상관없어. 예. 공부상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가족이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그거 똑똑해야지. 아들이 내가 34살인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집이 있으면 그렇죠. 양도세일 때는 주택으로 되겠지, 주택이겠죠. 그렇죠. 근데 취득세는 내가 세대분리 시켜보면 예. 아버지하고 엄마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엄마가 하나 더 사든 아버지가 하나 더 사도 2주택이니까 취득세가 작겠죠. 그럼 내가 모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럼 3주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중요한 그럼 거예요. 이 취득이랑 양도랑 다른데 그렇죠. 오늘 제가 제도 박사 TV에서 양도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세대와 양도소득 세대 다르다고 했죠.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실질가 세인데 그럼. 그렇죠. 실질적으로 해당상으로 보는 거죠.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세대를 분리시키는 시간, 취득세처럼 그 상관없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소를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은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봐서 1세대 기준이죠.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가지고 그 아까 세대 분리되는 조건이 만 30세, 결혼, 이혼, 그 다음에 소득이 70만 이상 네. 되면 세대가 분리가 되는데 네. 양도소득세는 필요 분리를 없지. 딱 갔을 때 다 같이 살고 있으면 하나의 세대가 된다. 그렇지. 아우 좀 깔끔한데요. 깔끔하죠. 복잡한 걸 깔끔하게. 목욕탕 갔다 옵니까? 모일당 생각 많이 했죠.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럼 1세대가 된다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1세대인데 복잡합니다. 왜 또 복잡해요? 1세대라는 그 세대 개념이 아까 중에 했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이잖아. 잘- 혈연, 결혼, 결혼, 결혼. 그 다음에
입양. 입양. 근데 보세요. 제 박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야? 제 박사가 내 형이야. 내가 집이 있어. 그럼 그렇죠. 동일한 주차에서 하면 2세대 맞지? 2주택 맞지? 2주택이죠. 2주택 맞죠? 이걸 잘 들어보죠. 형수는 나와의 가족이 아니야. 형수 입장에서는 나는 가족이야. 같이 살아보자. 봐라. 형수가 집이 있어. 예. 형수가 집이 있으면 내가 집을 이제 형수가 집이 있으면 보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배우자. 자, 동일한 주소 가족이라는 것은 또 개념이지. 아까 가족 얘기했죠. 예. 그러면 여기서 가족이 아까 그 개념인데 여기서 세대라 하면 동일한 주소 거주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데 이 가족에서는 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를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형제 자매인데 형제의 배우자는 나의 가족이 가족이 아니야. 아니고. 그럼 뭐라 제 박사 형수가 집에 있어 있잖아. 예, 같이 살 수 있잖아. 예, 그렇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는 내 가족이지. 가족이 형수는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아니죠. 형수 입장에서 생각해봐. 형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야? 가족이겠나? 가족이죠. 그리고 형수 입장에서 나는 가족이야. 왜 그렇죠? 형수의 배우자 누구? 형님. 형님의 그 형제 자매 누구? 내지잖아. 그럼 가족이야. 그래도.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이렇게 오묘하게 정리되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달치 박사님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야. 아니 뭐가 이래 좀 쉽게 설명을 해야 아니지. 되는데 뭐가 말을 하면 형수가 집을 파느냐, 내가 집을 파느냐 다르단 말이야. 다르네. 형수가 팔면 2주택자지만 내가 집을 팔면 1주택자라는 거야. 형수 나하고 가족이 아니니까. 그 형수와 같이 살더라도 맹기로 땡기 살더라면 형수 집을 자기 형수는 1주택자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근데 아니야. 2주택자야.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럼 세대 안에서도 이게 혈연이냐 또 이거냐 이거 따라서 또 세대의 개념이 달라진다. 네, 그렇죠.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또 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됩니까? 아닙니다. 9억 이하 9억까지 요건이 되죠. 있어요. 7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또 7가지 예, 또 뭡니까? 양도일 현재에서 네. 일단 양도일 현재,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국내 국내에 있어야 됩니까? 국내 어. 외국 말고 어. 국내 거주자로서 네. 183일 이상 1년에 살아야 반 돼요. 이상. 이제 근데 무조건 거주자인데 183일 있다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를 보고 183일 이상 지난 사람을 거주자라고 해요. 그렇죠. 그 국내에 거주자로서 1세대, 1세대, 1주택, 1주택, 그다음에 9억 이하, 2년 거주, 2년 거주, 그다음에 이제 2년 보유도 있죠. 2년 보유. 그렇죠. 보유. 2년 거주는 조정대상지 조정대상지. 그리고 7가지가 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풀이해서 안에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럼 9억이 넘어가면 비과세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9억 이하까지만 까지는 비과세고 비과세고, 그 위에는 넘어가면? 이제 1세대 1주택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세금은 있다. 초과되는 부분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예. 10년 이상 되면 예. 1년에 8%에서 80%까지 예,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고 예. 그 나머지 금액은 나주택자는 1년에 2% 해가지고 1년에 2% 똑같 다른 장기보유 똑같이.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9억이 초과되더라도 네. 실제 세금이 내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다 이런 이야기가 네,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면 1세대 1주택 내가 집을 팔 때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이 있냐 없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오피스텔이 분양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또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럼 올해 파는 거하고 내년에 파는 거하고 6월 1일 이후에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파는 거 또 다릅니까? 예, 어떻습니까? 조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 제 박사 알아야 될 게 지금 내가 집을 주택을 파느냐, 입주권을 파느냐, 분양권을 파느냐가 달라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파느냐? 그러면 주택에 팔면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입주권을 하면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가 있어요. 분양권을 받으면 분양권에 대한 뭐 비과세는 전혀 없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비과세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한 주택이 기준에 상관없어. 그렇지. 소장님이 1세대 1주택이면 팔면 어떻게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되죠. 맞죠. 근데 입주권도 하나만 있는 경우 있지. 이 입주권은 두 가지 있죠. 그렇죠. 원조합은 입주권이 있고 승계조합은 입주권이 있지. 원조합은 입주권은 어떤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돼요. 근데 승계조합은 비과세가 안 돼요. 왜요? 승계조합은 관리처분 뒤에 산 거라서 이게 이제 2년 보유 요건이 안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1세대 1주택 입주권처럼 비과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다음에 분양권도 어쨌든 간에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비과세가 안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괜찮네. 한 개의 주택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주택이 있는데 또 다른 B를 주택을 사느냐? 그렇죠. 또 다른 B를 입주권을 사느냐? 또 다른 B
분양권을 상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 또 바뀌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주택이. 그런 거, 그러면 거기서 A를 파느냐, B를 파느냐 또 달라지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C를 또 사. C를 또 주택을 사느냐, 또 분양권을 사느냐, 또 입주권을 사느냐. 오늘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어렵게 답변하는 능력이 아니,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다 맞는 말씀이죠. 네, 근데 네. 오늘 저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분양권? 지금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지금 하기 위해서 주택이 딱 한 채밖에 없는데 네. 뭔가 하나 더 살라고 해. 분양권을 내가 하나 더 살라고 한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분양권을 올해 사는 거하고 네. 내년에 사는 거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왜 다릅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1세대 1주택 할 때 주택수하고, 예. 1세대 1주택 주택수하고, 그렇죠.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유적이잖아. 예. 그러면 또 주택을 팔 때 중과주택수하고 예. 또 달라요. 그렇죠. 그 양도소득세 할 때는 일단 이제 2021년 6월 1일에 팔 때에 저 분양권을 받냐, 뭐 주택을 받냐 또 다르듯이 단기냐, 뭐 장기냐 또 다른데. 아니 지금 질문을 좀 잘 집중을 해야 자꾸 네. 질문을 하면 좀 쉽게 답변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하니까 잠깐만. 제대로 박 TV에서 자꾸 지금 해우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미안. 아니, 좀 진짜. 좀 대답을 하면 그것만 대답해야지. 일곱 가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있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물어보는 지금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오케이. 분양권을 몰라. 갖다가 올해 사는 거하고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것만 대답해야지. 오만 거 좀 답변이 자, 하고. 올해 사면은 이 분양권은 그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2021년 1월 1일부터의 이제 분양권을 사면은 이제 비과세를 따질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죠. 공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지금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지금 올해 분양- 말까지 분양권을 뭐 당첨되거나 네. 아니면 피를 주고 사거나 네, 네. 아니면 계약을 한 사람들은 네, 네. 1주택, 1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네. 올해 안에 샀기 때문에 네. 분양권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 네. 내년 비과세 따질 그렇죠. 때. 비과세 따질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그렇죠. 근데 내년에 만약에 내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네. 당첨이 되거나 네. 피를 주고 분양권을 샀을 사거나. 때는 1주택 1분양권이긴 하지만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포함이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네, 네,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1분양권 네. 즉 1세대 2주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조정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것만 보면 맞춥시다. 이거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지금 주택 한 채 갖고 있고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네. 그러면 이 분양권이 쭉 가가지고 3년 뒤에 입주를 해요. 네. 입주하고 나면 등기를 치죠. 네. 등기를 치고 나면 이게 주택이 완전 주택이 되잖아요. 진짜 네. 주택. 네, 네. 그러면 이 주택이 등기 친 날로부터 3년 안에 앞에 그 주택을 팔면 네. 비과세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원래는 원칙이 그게 맞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의 세법으로서는 원래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 국회에서 보류 중인데 입주권과 똑같이 이야기하겠다. 주택이 있는데 입주권을 사면요. 입주권이 완성돼가 그때부터 A가 3년 따면 그 분양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입주권은 A 주택인데 B 입주권을 샀죠. 그러면 입주권을 취득하는 날부터 완공된 게 아니고 그렇죠. 입주권 산 거 있잖아요. 이날부터 비과세나 중과세 딸 때 주택수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을 이번에 오늘 샀다 하면 그렇죠. 이 산 또 날로부터 3년 안에 A를 3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입주권도 완공되겠지. 승계 입주권이냐 그 원 입주권에도 다릅니까? 또 다르죠. 그거는 이제 입주권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관리처분 단계에 지나서 이제 승계 입주권을 얘기를 할게 그냥 통일시키죠. 그렇죠. 원래 주택이 두 개에서 하나가 원조합으로 바뀐 거는 그건 이제 원래 기존의 주택 2주택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따진다고. 네. 그럼 이거 아직 계류 중이라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나중에 아까 제가 입주권과 말씀드린 같이 것처럼 하겠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이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을 사서 나중에 이 분양권이 입주할 때쯤 되면 들어가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처음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입주권이 이제 분양권이 입주권과 같이 특례가 된다면 이제 비과세가 완공돼서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제 박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맞죠. 현재는 분양권 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1세대에 대한 개념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세 가지
그 아까 만 30세 이상 되는 세대 분리. 그 다음에 그렇죠. 만 30세 그 다음에 소득이 70만 원 이상 그리고 결혼 이혼 이렇게 된 사람은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9억 이하짜리의 주택은 비과세되고 9억 초과부터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장기고유 특별공제가 10년 지나면 80%까지 되니까 세금이 굉장히 적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럼 끝으로 이제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할 때의 주택수와 그렇죠, 다르죠. 양도소득세 할 때의 그때 주택수와 그렇죠. 비과세를 따질 때의 주택수와, 주택수와 중과세를 따질 때의 네, 주택수와 이런 그 계산법이 좀 또 복잡해요. 틀리네요. 자, 이거는 또 다음 주 우리 달천 박사님하고 각각에 대한 주택수에 또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대박사 TV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대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넘버원 대표 박승식입니다. 달천 박사 아닙니까? 뭐 두 개를 하시죠. 뭐 달콤 발사를 할 때도 있고. 오늘 넘버원. 검은 옷 아니고 흰 옷 처음 보는데요. 여기 자꾸 블랙 많이 입으니까. 블랙은 아닙니까? 그래서 화이트도 입으라고. 그래서 화이트. 블랙, 화이트, 회색. 회색. 그러니까 세 가지만 생각. 색깔을 좀 단순하게 입는 걸. 그렇죠. 나는. 원래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옷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나는 모든 걸 단순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모든 게 좋아. 단순화시키니까 복잡한 게. 내가 너무 복잡워. 네. 사는 것도 복잡더라. 자, 오늘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네. 오늘은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요즘 세금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세금하면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뭐 분양권에 관련된 뭐 물어보는데 제가 뭐 세금 박사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오늘 우리 달천 박사님이 세법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에 왔는데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뭐 세금에는 종류가 많죠. 뭐 취득세, 그 다음에 뭐 보유세, 그 다음에 뭐 양도세 되는데, 자, 오늘은 그 많은 세금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부분을 오늘 달천 박사님 모시고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세대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세대는 1세대가 비과세 된다는 뜻인데, 그럼 세대는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취득세 세대하고 예. 그 양도소득세 세대는 조금 다른 게. 또 틀립니까? 다르죠. 취득세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 중에 가족이라면 또 누구냐 하면 세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 예.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된 가족. 그 다음에 입양을 통해서 된 가족. 이게 그렇죠. 가족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인데, 예. 제 박사가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고, 예. 내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나이가 30세가 넘었으니까 예. 세대 분리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내가 집이 하나 있고 아버지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럼 내가 아버지 밑에 들어가면서 그냥 동사무소 아버지 집 주소 넣으면 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세대 분리를 시켜달라 합니다. 어. 일정한 요건이 돼야 되겠죠. 세대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뭐 소득이 있거나 세대 분리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분리 요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충 그렇죠. 만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 결혼했까 이혼한 경우. 결혼하고 이혼한 경우 일정 소득, 주민소득 일정 소득이 이상인 경우.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70만 원 이상 예. 정도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이 된다고 하면 요건을 갖춘다면 세대가 분리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분리했을 때 원래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 예. 아버지가 집 있고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삽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에 하나 사면 지금 몇 프로 내야 돼요? 지금 3주택이 되잖아. 3주택이니까 8% 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세대 분리 때 했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죽는 동전 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안 나오잖아. 내가 세대 분리 시켜놨으니까. 그렇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이잖아. 예. 주민등록상에 내가 없지요? 예. 엄마하고 아버지밖에 없잖아. 같은 집 살고 있는데 상관. 분리돼 있네. 그리고 양도세가 다른 게 있는 거야. 아파트는 분리가 안 되잖아요. 아파트 안에 살면. 세대 분리를 시킬 수 있지. 아파트 살아도 그러니까 세대 분리 되네. 이거는 제 박사가 지금 뭐냐면 거주의 개념하고 동일한 거소의 생계를 같이 하는 양도세 개념하고 또 틀린 취득세 개념 달라. 취득세는 거주하고 상관없어. 공부상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가족이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그러면 똑똑해야지. 아들이 내가 34살인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집이 있으면 그렇죠. 양도세 일 때는 주택으로 되겠지. 주택이겠죠. 근데 취득세는 내가 세대별로 시켜보면 아버지하고 엄마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엄마가 하나 더 사든 아버지가 하나 더 사도 2주택이니까 취득세가 작겠죠. 그럼 내가 모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3주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중요한 그럼 거예요. 이 취득이랑 양도랑 다른데. 그렇죠. 오늘 제가 제도 박사 TV에서 양도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 취득세에 대한 세대와 양도소득 세대 다르다고 했죠.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실제 가세인데 그럼.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황상으로 보는 거죠.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세대를 분리시키는 지등세대라고 그 상관없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소를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은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봐서 1세대 기준이죠.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가지고, 그 아까 세대 분리되는 조건이 만 30세, 결혼 이혼, 그 다음에 소득이 70만 이상 되면 세대가 분리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분리보다 갔을 때 다 같이 살고 있으면 하나의 세대가 된다. 그렇지. 아우, 좀 깔끔한데요? 깔끔하죠. 복잡한 갖끔하게. 목욕탕 갔다 옵니까? 목욕탕 생각 많이 했죠.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럼 1세대가 된다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1세대인데 복잡합니다. 왜 또 복잡해요? 1세대라는 그 세대 개념이 아까 중에 했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이잖아. 혈연, 결혼. 그 다음에 입양. 근데 뭐죠? 제 박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제 박사가 내 형이야. 내가 집이 있어. 그럼 동일한 주소에서 하면 2세대 맞죠? 2주택 맞죠? 2주택 맞죠? 이걸 잘 들어보죠. 형수는 나와의 가족이 아니야. 형수 입장에서는 나는 가족이야. 같이 살아보자. 봐라. 형수가 집이 있어요. 형수가 집이 있으면 내가 집을 이제 형수가 집이 있으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배우자. 자, 동일한 주소에 가족이라는 것은 또 개념이지. 아까 가족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가족이 아까 그 개념인데 여기서 세대라 하면 동일한 주소 거주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데 이 가족에서는 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를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형제 자매인데 형제의 배우자는 나의 가족이 아니고. 그럼 뭐라? 제 박사 형수가 집에 있어 있잖아. 살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는 내 가족이지. 형수는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아니죠. 형수 입장에서 생각해봐. 형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야? 가족이겠나? 가족이죠. 그래 형수 입장에서 나는 가족이야. 왜 그렇죠? 형수의 배우자 누구? 형님의 그 형제 자매 누구? 내지잖아. 그럼 가족이야.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이렇게 오묘하게 정의되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달수 박사님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야. 아니 뭐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가 아니야. 말하면 형수가 집을 파느냐, 내가 집을 파느냐 다르단 말이야. 다르네. 형수가 팔면 2주택자지만 내가 집을 팔면 1주택자라는 거야. 형수 나하고 가족이 아닙니까? 그걸 형수하고 같이 살더라도 뱅기로스 땡기 살자면 자기 형수는 1주택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야. 2주택자야. 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럼 세대 안에서도 이게 혈연이냐 또 이거냐 따라서 또 세대의 개념이 달라진다. 네, 그렇죠.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됩니까? 아닙니다. 9억 이하 9억까지 요건이 되죠. 있어요. 7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또 7가지 또 뭡니까? 양도일 현재에서 일단 양도일 현재,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국내에 있어야 됩니까? 국내에 외국 말고 국내 거주자로서 183일 이상 1년에 반 이상. 근데 무조건 거주자인데 183일 있다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를 보고 183일 이상 지난 사람을 거주자라고 해요. 그렇죠. 국내에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그다음에 9억 이하, 2년 거주, 2년 거주, 그다음에 이제 2년 보유도 있죠. 2년 보유. 그렇죠. 2년 거주는 조정대상지. 그리고 7가지가 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풀이해서 안에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럼 9억이 넘어가면 비과세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9억 이하까지만 비과세고 그 위에는 넘어가면 이제 1세대 1주택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하죠. 그러면 세금은 추가되는 부분을 다 내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되면 1년에 8%에서 80%까지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1년에 2% 해가지고 1년에 2% 똑같 다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9억이 초과되더라도 실제 세금이 내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면 1세대 1주택 내가 집을 팔 때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이 있냐 없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오피스텔이 분양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또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럼 올해 파는 거하고 내년에 파는 거하고 6월 1일 이후에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파는 거 또 다릅니까? 예, 조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제 박사 알아야 될 게 지금 내가 집을 주택을 파느냐, 입주권을 파느냐,
분양권을 파느냐에 따라 달라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파느냐? 그러면 주택에 팔면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입주권을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가 있어요. 분양권을 파면 분양권에 대한 뭐 비과세는 전혀 없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비과세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한 주택의 기세를 상관없어. 소임이 1세대 1주택이면 팔면 어떻게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팔죠. 근데 입주권도 하나만 있는 경우 있죠. 이 입주권은 두 가지 있죠. 그렇죠. 원조합은 입주권이 있고 승계조합은 입주권이 있지. 원조합은 입주권은 어떤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돼요. 근데 승계조합은 비과세가 안 돼요. 왜요? 승계조합은 관리처분지 이에 산 거라서 이게 이제 2년 보유 요건이 안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1세대 1주택 입주권처럼 비과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다음에 분양권도 어쨌든 간에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과세가 안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괜찮네. 한 개의 주택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주택이 있는데 또 다른 B를 주택을 사느냐. 그렇죠. 또 다른 B를 입주권을 사느냐. 또 다른 B 분양권을 사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 또 바뀌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주택이. 그런 거, 그러면 거기서 A를 파느냐, B를 파느냐 또 달라지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C를 또 사. C를 또 주택을 사느냐. 또 분양권을 사느냐. 또 입주권을 사느냐. 오늘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어렵게 답변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저 제대로 박사 TV에서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분양권? 지금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지금 하기 위해서 주택이 딱 한 채밖에 없는데 뭔가 하나 더 살라고 해. 분양권을 내가 하나 더 살라고 한다. 예, 그렇죠. 그러면 분양권을 올해 사는 거하고 내년에 사는 거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왜 다릅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1세대 1주택 할 때 주택수하고 1세대 1주택 주택수하고 그렇죠.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유적이잖아. 그러면 또 주택을 팔 때 중과 주택수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그 양도소득세 할 때는 일단 2021년 6월 1일에 팔 때에 지금 분양권을 받냐 뭐 주택을 받냐 또 다르듯이 단기냐 뭐 장기냐 다른데. 아니 지금 질문을 좀 잘 집중을 해야 자꾸 질문을 하면 좀 쉽게 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하니까 제대로 박 TV에서 자꾸 지금 해우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미안. 아니 좀 진짜 대답을 하면 그것만 대답해야지. 7가지 있습니다. 5가지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 내가 물어보고 지금 주택이 한 채 있는데 분양권을 갖다가 올해 사는 거하고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것만 대답해야지. 오만 거 좀 답변을 해야지. 올해 사면은 이 분양권은 그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의 이제 분양권을 사면은 이제 비과세를 따질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지금 공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말까지 분양권을 뭐 당첨되거나 아니면 피를 주고 사거나 아니면 계약을 한 사람들은 1주택, 1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올해 안에 샀기 때문에 분양권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 내년 비과세 따질 그렇죠. 비과세 따질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근데 내년에 만약에 내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당첨이 되거나 피를 주고 분양권을 샀을 때는 1주택 1분양권이긴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포함이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1분양권 즉 1세대 2주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조정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것만 보면 맞춥시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지금 주택 한 채 갖고 있고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 분양권이 쭉 가가지고 3년 뒤에 입주를 해요. 입주하고 나면 등기를 치죠. 등기를 치고 나면 이게 주택이 완전 주택이 되잖아요. 진짜 주택. 그러면 이 주택이 등기 친 날로부터 3년 안에 앞에 그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원래는 원칙이 그게 맞는데 이제 지금의 세법으로서는 원래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보류 중인데 입주권과 똑같이 이야기하겠다. 주택이 있는데 입주권을 사면요. 입주권이 완성돼가 그때부터 A가 3년 따면 그 분양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입주권은 A 주택인데 B 입주권을 샀죠. 그러면 입주권을 취득하는 날부터 완공된 게 아니고 입주권 산 거 있잖아요. 이날부터 비과세나 중과세 딸 때 주택수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을 이번에 오늘 샀다 하면 이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A를 3년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입주권도 완공되겠지. 승계 입주권이냐
그 원 입주권에도 다릅니까? 또 다르죠. 그는 이제 입주권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관리처분 단계에 지나서 이제 승계 입주권을 얘기를 할게 그냥 통일시키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주택이 두 개에서 하나가 원조합으로 바뀐 거는 그는 이제 원래 기존의 주택이 2주택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따진다고. 네. 그럼 이거 아직 계류 중이라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나중에 아까 제가 입주권과 말씀드린 같이 것처럼 하겠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그러시고. 있네요. 많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이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을 사서 나중에 이 분양권이 입주할 때쯤 되면 들어가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처음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주권이 이제 분양권이 입주권과 같이 특례가 된다면 이제 비과세가 완공돼서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제 박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맞죠. 현재는 분양권 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1세대에 대한 개념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세 가지 그 아까 만 30세 이상 되는 세대 분리. 그 다음에 그렇죠 만 30세 그 다음에 소득이 70만 원 이상 그리고 결혼 이혼 이렇게 된 사람은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9억 이하짜리의 주택은 비과세되고 9억 초과부터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장기고유 투표공제가 10년 지나면 80%까지 되니까 세금이 굉장히 적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걸 끝으로 이제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할 때의 주택수와 그렇죠 다르죠. 양도소득세 할 때의 그때 주택수와 주택수, 그렇죠. 비과세를 따질 때의 이 주택수와 주택수와, 중과세를 따질 때의 이 주택수와 이는 그 계산법이 좀 또 틀리겠네요. 복잡해요. 자, 이거는 또 다음 주 우리 달천 박사님하고 각각에 대한 주택수에 또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대박사 TV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